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빠져볼 작품은 바로 엘리 시인의 강바람과 나입니다. 이 시 정말 짧은데 그 여운은 아주 길게 남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에는 바람이 불고 가슴에는 그리움이 일고 갈 때 하얗게 흔들리는 날이면 부드럽고 따스한 손길 마냥 그립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 볼 수 없는 그대, 언제나 바람의 느낌으로 바람의 형상으로 포근하게 감싸 안고 포옹해 주시는 이 있어. 나는 강으로 갑니다. 강에는 바람이 불고 가슴에는 그리움이 일고 철 따라 나의 강에는 그리움 같은 바람이 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정말 짧은 시인데도 마음속에 뭔가 잔잔한 물결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도대체 이 시는 어떤 힘을 가졌길래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시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 힘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죠. 사실 오늘 분석은요, 좀 특별하게 문학 AI의 해석을 빌려왔는데요. 이 AI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바로 바람과 그리움, 이 둘의 관계였어요. 이 시의 힘은요, 아주 명확한 구조에서 나와요. 마치 건물을 떠받치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처럼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시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대칭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한쪽엔 강에 부는 바람이라는 바깥의 자연현상이 있고 다른 한쪽엔 가슴에 있는 그리움이라는 내면의 감정이 있어요. 이 둘을 딱 나란히 놓는 거예요.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바람하고 그리움은 뭐랄까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돼요. 바람이 불면 그리움이 생각나고 그리워지면 또 바람이 떠오르는 거죠. 시의 긴장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번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비예요. 시인은 이 대비를 통해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정말 섬세하게 파고듭니다. 시는 일단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로 시작하죠. 하얗게 흔들리는 갈대,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드럽고 따스한 손길이라는 촉각, 정말 감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전환이 일어나요. 시의 초점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들로 확 옮겨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저 갈대를 흔드는 게 뭐죠? 바로 보이지 않는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바람은 곧 볼 수 없는 그대를 상징하게 됩니다. 결국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리움이 더 애틋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시를 말하는 사람, 바로 화자의 태도예요. 언제나 바람의 느낌으로 바람의 형상으로 이 구절 좀 보세요. 그리워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는 걸 그냥 바람처럼 느껴지는 감각으로만 존재한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포기나 체념이 아니죠. 그 부재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부재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마음은 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어져요. 화자가 드디어 어떤 행동을 결심하거든요. 바로 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강으로 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바로 그곳에 그대가 있으니까요. 물론 진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바람의 모습으로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주는 위안, 이게 화자를 강으로 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인 겁니다. 여기서 강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어쩌면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이나 시간 자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처 입은 마음을 조용히 보듬는 치유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화자는 바로 그 강에 가서 자신의 그리움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고 또 위로를 받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시의 구조가 한번 탁 뒤집히면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영원함이라는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는 순간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구절, 정말 집중해서 봐주세요. 시의 맨 처음에는 바람이 불고 가슴에는 그리움이 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엔 그리움 같은 바람이 분다고 해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 보이시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전까지는 바람이 그리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 그러니까 은유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는 그리움 자체가 바람처럼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철 따라 분다고 하잖아요. 이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내 삶에서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깨달음이죠.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자연의 섭리라는 보편적인 차원으로 딱 올라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시는요, 자연과 감정을 나란히 두고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한 개인의 그리움을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보편적인 감정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에 담아서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참고했다고 했던 AI 분석 기억나시죠? 그 분석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자연현상에 투영해서 보편적인 정서로 승화시킨 점이 돋보인다. 정말 강바람과 나라는 시가 가진 힘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낸 문장 같아요. 시오 속 화자의 강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움 같은 바람이 불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속 강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